같은 기사, 다른 느낌, 핵심만 콕콕 짚어드립니다. 미디어 Y. 이번 한 주 미디어가 제 역할을 했는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미디어 Y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주가 참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요. 금방 갔네요. 네. 스튜디오도 바뀌고. 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주제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건인데요. 예. 일단 준비된 음성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조선일보 24일자 사설. 적은 안 지키고 우리만 지키는 합의는 안보 자해일 뿐. 경향신문 24일자 사설. 전면 파기로 가는 9.19 합의. 5년 전 무력 충돌 위기 잊었나. 아니 같은 건에 대해서 네. 두 언론사의 논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죠. 조선일보는 뭐 북한이 그동안 합의를 계속 위반했다는 데 초점을 맞췄고 경향신문은 이제 우발적인 충돌을 우려하는 이런 논조입니다. 서로 다른 두 기사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관점의 차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파기를 한 게 우리가 일부이긴 하지만 그게 정당했고 그게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경향신문 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불러올 수 있는 위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관점이 다르다고 보는데 이 관점을 좀 더 저는 중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즉 두 가지를 다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한쪽만 얘기하냐는 거예요. 제 말은. 예를 들면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적은 안 지키고 우리만 지키는 이게 신원식 장관이 했던 말과 연관돼 있는데요. 신원식 장관이 지난 몇 년간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지키지 않았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얘기했어요. 네. 그 대표적인 얘기가 포문을 열었다. 예를 들면 그 방사포 같은 게 있거든요. 예. 장사정포 같은 거. 예전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을 때 실제로 공격을 했던 그런 포들이 포문을 열었다는 거. 원래는 이제 개방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었는데 또는 포 사격을 자체적으로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위반 사안이에요. 근데 이제 경향신문 관점에서 보면 어떤 거냐면 사실은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우리 이 영해를 침범해서 NLL상에서 연평도 도발을 해서 사건이 있었고 이명박 정부 때 연평도 도발이 있었고요. 연평해전도 2번이나 있었어요. 네. 천안함 사태도 있었고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실제적인 무력 충돌이고 무력인 공격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이런 종류의 무력 충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군사합의의 위반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을 파기했을 때 올 수 있는 위험성은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인데 네. 그런 부분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면 양쪽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 북쪽으로 남쪽으로 10km 안에서는 군사적 활동을 못하도록 막아놓은 게 9.19 군사합의거든요. 예. 이게 파기되면 안전장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직접적으로 무력 충돌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짚지 않고 단순히 적은 안 지키고 우리만 지켰다는 얘기로 논리로 가버리면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또 이게 없어졌을 때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하는 부분들이 좀 간과되는 부분이 있고 경향신문도 예를 들면 북한에 그런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되는 이유의 정당성을 비교를 통해서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기사가 관점이 너무 다르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 헷갈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양측을 비교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소위 위반 이제 여부에 초점을 맞출 건가 그렇죠. 큰 충돌이 없었던 거에 초점을 맞출 건가 그런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는요 똑똑한 소비자가 될 수밖에 없다. 언론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결국 보수적 성향의 언론사, 진보적 성향의 언론사의 기사를 같이 읽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식으면 때로는. 네, 우리 국민들은 참 바쁩니다. 그러니까요. 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영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프랑스로 이동을 했는데요. 영국에 있을 때 김건희 여사의 외모에 대한 기사가 쏟아져서 이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매일경제 22일자 기사. 10년은 젊어 보인다. 김건희 여사 외모 나이에 논란. 영국. 뉴스버스 22일자 기사. 윤 부부 찰스 국왕 주최 만찬날 영 언론은 김건희 비판 기사.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영국의 한 매체가 김건희 여사가 동안이다 이제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또 영국 현지에서 김 여사의 외모와 패션에 주목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또 우리 언론들이 받아서 썼는데 교수님 이 기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이게 과연 기사거리가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첫째는 그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 영국의 매체가 쓴 기사가 전체를 다 인용하지 않았어요. 네. 일부분만 인용을 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 기사를 작성했던 영국의 매체가 사실은 이제 외모에 대해서 또 미모라고 하는 동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원인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를 얘기한 부분은 상당히 부정적인 내용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런 부분을 지적을 안 하고 그런 부분은 얘기 안 하면서 좋은 것만 골라 쓰는 것은 외신을 제대로 보도했다고 볼 수 없죠. 국민들이 볼 때 예를 들면 그걸 간접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온전한 인용이 아니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제대로 된 외신 보도라고 볼 수 없죠. 외신 보도를 하려면 전체 내용을 다 요약해서 보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예. 그 기사가 갖고 있는 맥락 자체를 한쪽의 의견만 또 본인들이 보기에 좋은 것만 골라내서 기사를 쓰게 되면 외신이 이렇게 보도했구나 하고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국민들은. 예.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 기사를 읽는.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이러면 인용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인용을 하려면 전체 맥락을 잘 파악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네.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저는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영국 언론이 김건희의 비판 기사를 썼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것도 이제 두 가지가 함께 들어있는 부분은 또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이슈와 거의 비슷한 건데 양쪽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 내용만 보도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결국은. 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지향점이 언론 보도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그 네. 영국의 인용한 매체가 데일리 메일이라는 매체인데 예. 어떤 매체인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매체인지도 궁금해요. 사실은 데일리 메일이라고 하는 매체는 타블로이드라고 들어보셨죠? 영국에서 네. 주로 이제 옐로우 저널리즘을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조금 자극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도하는 언론사예요. 그리고 이제 아예 로얄이라고 그래서 왕실 관련된 코너가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로얄이라는 왕실 관련된 코너에 이 기사가 들어갔는데 사실은 이 기사의 전체 내용을 보면 조금 부정적인 내용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첫 번째는 이제 외모를 칭찬하면서 그렇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성형과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냐 하면서 성형 의사가 직접 나와서 이건 이렇게 했고 저렇게 이런 분석하는 기사가 있었어요. 네. 이건 조금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기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타블로이드가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의 타블로이드 기자들이 많고 다이애나비 잘 아시지만 안타까운 사망이 있었던 것도 사실은 이제 파파라치들이 막 쫓아가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파파라치나 아니면 타블로이드는 좀 자극적인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그런 보도를 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데일리 메일도 그런 형태의 언론사이기 때문에 좀 자극적으로 기사를 썼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 비판 기사도 사실은 우리 이 대선 기간에 있었던 여러 논란들 있잖아요. 네. 주가 조작 문제, 표절 문제. 그런 거 담고 예, 있습니다. 그런 걸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기사가 아니거든요, 결코. 근데 이런 기사를 쓰는 것도 결국 자극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이 언론이 갖고 있는 매체가 갖고 있는 특성을 잘 보여주는 기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얘기해 주신 대로 뉴스버스 기사가 이제 데일리 메일 다른 기사를 인용해서 예. 김건희 여사의 비판 내용을 담은 건데 심지어 서울신문은 이 내용의 기사를 썼다가 삭제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예. 그 요건 우리가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이제 신문사가요. 어떤 기사를 썼다면 그건 역사로 남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예전에 신문을 뒤져봐요. 다 찾아보죠. 그렇죠. 도서관 가면 다 있잖아요. 네. 필름으로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게 역사예요. 기록이고요. 근데 그 기록을 마음대로 자기들 좋을 땐 쓰고 좀 논란이 되면 빼버리고 이러면 이거는 언론에서 역할이 아닌 거죠. 언론사 기자는요 역사를 기록한다는 생각으로 기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서울신문이 이런 형태가 되는 게 저는 이게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모 기업에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넘어갔다고 제가 얘기한 대주주가 건설사에. 바뀌었다는 거죠. 예. 그럼 그리고 나서부터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또 그 회사 관련된 기사들이 예전의 기사들이 다 삭제가 되고 이런 논란이 있는데 결국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비판성이나 아니면 공정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이것도 결국 그런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는 거다. 예.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사에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갑자기 원래 기재가 됐다가 삭제가 되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예 안 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미 게재가 돼서 공개가 된 기사를 삭제한다? 이거는 특별히 언론중재위원회 중재가 있든지 예. 재판 결과에서 그걸 삭제하라고 요청을 하든지 뭐 이런 그게 얘기가 아니니까. 없었는데 하면 이거는 결국 눈치를 봤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네. 이어지는 주제도 요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성 들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24일자 기사. 방송사 대주주 심사 2주 만에 뚝딱. 이동관호 속사정은. 지금 연합뉴스가 기사를 통해서 네. 방통위가 보도 전문 채널 최대액 출자자 변경 승인에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 위기에 놓이니까 연합뉴스 TV 등의 이제 최대 주주 변경을 극비리에 시급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 그렇죠. 얘긴데
요게 원래 좀 오래 걸리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극비리에 그렇죠. 시급하게 추진한다고 되는 일이 원래는 아닌 거잖아요. 아니죠. 네, 보통은 이제 33개월 정도 걸려요. 33개월이요. 아니 33개월이 아니고 제가 잘못 3개월 정도. 3개월. 보통 일반적으로. 네. 근데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현재 이게 추진되는 과정을 보면 방통위에서 추진하는 게 27, 8일까지 마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번 달. 예. 그러면 거의 한 2, 3주에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빨리 하는 거죠. 네. 심사위원회 구성도 보통 8명 이내의 심사위원을 구성해야 되고요. 그 심사위원회 구성도 재척 사유가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YTN이나 뭐 인수하는 회사와 연관이 있거나. 네. 그런데 이거를 3주 만에 끝내려고 한다? 이거는요 제대로 심사를 했다고 볼 수 없어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지금 탄핵안이 올라갈 것 같잖아요. 뭐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11월 30일, 12월 1일 날 있을 본회의에서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요. 민주당이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주장을 네.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탄핵을 당하면 직무가 정지되거든요. 그 전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걸 거의 미션으로 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그렇죠. 정도로 빠르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졸속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과연 YTN과 연합뉴스 두 개. 처음에는 YTN만 얘기해도 연합뉴스도 최근에 알려졌어요. 예. YTN에 지금 인수하려고 한 유진그룹 같은 경우도 논란이 많고 문제가 많은 회사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YTN 같은 경우는 노조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충분히 논의 과정을 거쳐서 두 개 다가 보도 전문 채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론, 사회 여론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큰 채널이에요. 그 채널들을 어느 최대 출자자가 누가 될지, 즉 대주주가 누가 될지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 일반 민간인이 대주주가 돼서 그 대주주로 역할을 했을 때는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울신문과 동일한 사안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방통위에서 심사를 받게 해놓은 거예요. 네. 공정성, 공익성, 그다음에 정말 언론의 사명을 잘 할 수 있는 사업주가 아닌가 하는 부분들을 판단받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연합뉴스가 을지재단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럼 을지재단이 방송사를 소유할 자격이 있는 곳인가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을지재단 같은 경우에 지금 을지재단의 이사장이 회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라 그러죠? 수면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3천여에 투여를 했어요. 근데 본인이 왜 그럴 수 있었냐? 을지대안에 병원이 있거든요. 을지병원이. 네. 을지병원의 의사들을 통해서 3천회 이상 처방을 받아서 투약을 했거든요. 그 자체가 불법이고 잘못된 행동이에요. 네. 이런 행동을 했고 그다음에 을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학교재단하고 병원재단이 있는데 예. 부부가 함께 이사장도 하고 총장도 하고 이래요. 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이번에 그 주식을 한 곳에 몰아줬거든요. 네. 왜냐하면 두 군데 나눠져 있으면 대주주가 되기 어려우니까 한 곳에 몰아줬는데 그때 그냥 무상 증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는 형태로. 근데 이게 나중에 배임 혐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태라는 거. 예. 그런 점으로 봤을 때 과연 이분이 그러니까 박 회장이라는 분이 마약 투약을 3천에 했다고 하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의사들이 일부 동원됐다고 하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사람이 예를 들면 연합뉴스의 대주주가 된다? 그렇게 되면 연합뉴스의 보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공정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대주주가 되면 그 회사를 이용해서 본인의 이속을 챙기거나 네. 또는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나 재단에 대한 비판적 언론을 기사를 못 쓰게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러니까 지금 연합뉴스도 YTN도 좀 비슷한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을 우려하는 눈길로 보고 계신 거고요. 당연히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졸속으로 하지 말고 3주라는 기간, 2주, 3주라는 기간이 너무 짧잖아요. 네. 충분히 검증해야 되고요.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YTN을 인수하려고 지금 인수 협상자로 지정된 유진그룹 같은 경우도 이 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부위원장 있잖아요. 방통위 부위원장, 네. 이상희 부위원장. 이 사람이 이 그룹의 가족들 있잖아요. 대주주 가족들 이 사람들을 변호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해 충돌도 이해 충돌이 논란이 있는 있는 거죠. 거고. 예. 그리고 또 노조 탄압에 대한 의혹도 있어요 지금. 아니 노조 탄압 물론 뭐 본인은 노조 탄압 안 했다고 주장을 하지만요. 노조 탄압에 했던 그런 사업주고 그리고 이상희라는 부위원장과 특수관계라고 하면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사람이 과연 심사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을 그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주를 해서 예. 이 사람에 대해 심사를 한다?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냐는 거죠. 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다 네. 됐는데 오늘도 우려 가득한 한숨으로 우려밖에 없네요. 네, 결국은. 미디어 와이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